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래 한국에요. 그러니까 본캐가 있더라고요. 그 본캐는 미국 국립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캐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 매핑센터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의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을 만들기 그런 걸 하지?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우리 마을 만들기, 마을 아카이빙 그랬는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 저는 지금 미국에 산 지 한 33년이 됐어요. 그때 한국에 오면서 사실 한국에 더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시작을 한 게 미국이라 미국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2006년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뭐냐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지역에 사슴이 저기 보면 알겠지만 사슴이 저기 파란 점이 사슴이 죽은 거고요. 녹색 점이 사슴이 살아있는 거를 학생들이 발견한 것을 지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저걸 이제 바이오블리츠라고 그러는데요. 저런 조사는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슴을 하나 찍으면 걔가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저걸 지나가면서 저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학생들은 뭘 하냐면요. 사슴이, 여러분들 사슴 죽은 거 길에서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은 사슴이 저렇게 죽어 있으면 정말 재수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1년에 사슴이랑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만 200명입니다. 그리고 100만 번 넘게 사슴하고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나고요. 학생들은 저걸 보면서 사슴이 많이 죽은 곳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그건 뭘 의미해요? 차사고가 많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패턴을 보면서 어떻게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쪽으로 해결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보통 저희가 표지판, 경고 사인을 세우든지요. 아니면 무슨 단 같은 걸 만들기도 해요. 캐나다 에드먼트에서 그 실제 해본 거에 의하면 경고 사인 하나만 더 붙이는 거 가지고 사슴 사고가 한 3분의 1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패턴을 보고 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걸 찾은다면 저렇게 개선을 해보고 그 다음 해에 또 똑같은 조사를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집단 지성을 이용한 지속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슴에 관해서 배우고요, 로드킬에 관해서 배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로 지역의 문제가 개선되게 하면서 내가 뭘 하니까 지역이 바뀌는구나,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 그런 것 자체를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가 긴장해 나가요. 어린아이. 이렇게 벗어놓을게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막 글도 써놓고요. 근데 이제 의대에서 제가 뭐 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계가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사람한테 걸릴 확률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사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치과 가니까 바로 치료를 하죠. 미국은 아마 몇 주 기다렸을 거예요. 미국 같으면 한국에서 기대수명치가 제일 낮은 곳은 안타깝게 아주 깊은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공기가 좀 맑아도 내가 아픈데 당장 치료 받지 못하고 심장마비 걸렸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로 저희가 사람이 아픈 것 여러 가지를 다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환자로 왔어요. 환자로 왔는데 임 박사님 저 머리가 지금 오늘 너무 아파요. 근데
보통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타이레놀이나 진통제 드리고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더 아프시면 나중에 MRI나 무슨 더 검사를 받아요 그러는데, 요새 여러분들 이 확진자 이거 다 이제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몇 시에 몇 분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누가 확진자 걸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아요. 이거를 의료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스마트폰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주무시려고 했던 장소가 다 나오잖아요. 마침 저한테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뭐냐? 알고 봤더니 주무시려고 한 그 바로 옆집에서 큰 파티가 벌어졌어요.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뭐예요? 잠을 못 주무신 거죠. 그렇죠? 시끄러워서. 그럼 이분에 대한 정확한 처방은 뭐가 되죠? 잠을 조용한 데 가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 의료라는 말이 있어요. 정밀 의료 그러면 저희가 뭐 레이저, 무슨 뭐 MRI 그런 거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개인화된 의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개인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을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겠죠? 마을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진단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나비스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마을에서는 또 굉장히 그 상세한, 로컬라이즈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 같이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마을 지도 커뮤니티 매핑하면 그냥 같이 뭐 모여서 지도 만드는 거, 그거하고 뭐 지역을 좋게 하는 게 커뮤니티 매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분야의 교육을 받고요, 참여를 하면서 또 역량 강화, 내가 뭘 하니까 정말 지역이 바뀔 수 있구나, 바뀌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부분을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딱 넘길게요. 여러분,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뉴욕은 난 꼭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지금 있는 학교에 오기 전에 프린스턴 뉴저지라고 뉴욕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데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2005년에 뉴욕에 저희 딸 셋, 그때는 좀 어렸죠. 딸 셋,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이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딸들이랑 뉴욕에 갔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 안전하니까 화장실을 다 대강하잖아요. 미국은 철저히 다 잠궈 놓습니다. 자기 고객 아니면 안 열어주고요, 공공 화장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서울역 같은 곳에 가서 펜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화장실을 쓰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와가지고 락펠러 센터로 이 구경을 하면서 분명히 아무리 몰라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딘지 알 텐데 그거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화장실 지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 16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화장실 지도 때문에 러시아 방송국에서 그 생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뉴욕의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저한테만 물어보는데, 이걸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었냐 하고 제가 2005년에 만든 건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걸 알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지도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 안에 무슨 지도가 있냐면 구글 지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05년에 이 지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에 구글 지도가 처음부터 서비스가 됐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어도 사실 기술이나 데이터가 서포트가 안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들 여기 지금 나리스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행정학에서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자체나 관에서 리소스가 없어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과 또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뉴요커라고 또 뉴욕타임스 여러 가지 유명한 잡지에도 나오면서 제 별명이 화장실 가이, 화장실의 남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만들었는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스마트폰 이제 지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혹시 언제 처음 생긴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학교 가서 그 중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언제 생긴지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뭐냐고 그러냐면 1930년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2007년에 애플 아이폰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앤드로이드 폰이 생기고요. 갤럭시가 아마 2009년에 생겼을 거예요. 얼마 많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한 12년, 13년? 근데 얼마나 많은 진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리정보나 시민과학, 또 집단지성을 가지고 빠르고 쉽고 적용하고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원래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또 다양한 연구나 연구 용역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그 근처에서 남미 학생들하고 공부 있는 친구가 할로모라고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고요. 여기 저 보이세요? 제가 이때만 해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았었는데 이게 10년 전이죠, 10년 전. 근데 뭘 했냐면 지역에 그 자산조사를 같이 한 거예요. 학교 간 안전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친구들이 더 얘기 많이 하게 하고 지역에 사회봉사를 하게 하고요. 테크놀로지를 알게 하고 또 리더십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동네를 같이 매핑하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제 대학생이고요. 여기가 고등학생들. 근데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보행도가 굉장히 나빠요. 나쁜데 이 데이터가 2시간 만에 다 이렇게 됐습니다. 2시간 만에 됐는데 왜요? 많은 학생들,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기 같은 블록만 힘으로 하니까 금방 된 거죠. 그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일을 보냐면 미국이요. 그 연말 연시 때문에 멀쩡한 길이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재포장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그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한국에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아직도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자세히 있으면 돈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또 하나는 학생들이 조사를 하면 신호등이 20개가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5월을 고칠지 우선순위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예산을 할 때 그냥 신호등 고치는데 20개 주세요. 데이터 없이 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근거를 제시할 때 예산을 또 이렇게 신청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맵핑은 이런 지리 정보가 공식적으로 쓸 때, 공공적으로 쓸 때 효율과 효과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이 동네가 미국에서 7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예요. 말이 안 되죠. 아까 저기 길 보고 그러는데, 남서쪽은 백인들이요, 말 키우고, 라마 아세요, 라마? 라마 키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지 하나 없고 그런데, 이 북서쪽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민자들이 와서 사는 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가로등이 몇 개 고장났는지, 얼마나 빨리 고쳐지는지, 보도블록이나 또 교차로 신호등이 얼마나 고쳐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 효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생한테. 임 박사님, 왜?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보도블록 깨진 그 파인데요. 그거를 지금 지자체에서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고치고 있으면 이 학생 느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좋은데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자원봉사는 뭘 했는데 그 임팩 있는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아까 그 아벨 팔로브라는 친구가 자기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커뮤니티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올렸는데 임팩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뭔가 좀 하니까 지역이 변하는구나. 친구들 같이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활동들이 자기 삶을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하는 이 커뮤니티 매핑 이런 일들이 세상을 바꾸는 지도 만들기였어요. 여러분 세바시라고 아시죠? 세바시. 아, 그건 아세요? 세바시에 제가 4번 나간 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4번 나갔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2013년에 세바시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그쪽이랑 세바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바지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지도 만들기. 그런데 제가 이 일, 아벨 팔로머랑 학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 보고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제 자신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행자 안전, 보행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오늘 사실 시간이 많으면 나가서 같이 또 해보면 좋은데요. 제가 장애인 접근성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매핑을 했는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엄지 있잖아요. 이 엄지 이상 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못 지나간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일상생활에 그런 것이 별로 안 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해보면 이게 이제 보이면서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 학생들이 와, 우리 갈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고. 네?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배려를 배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눈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길거리에 다니는 거. 해봐야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근처에 공원 커뮤니티 매핑을 했어요. 이게 접니다. 이게 한때 제가 이랬고요. 공원 밖에 이렇게 매핑을 했는데 매트리스가 버려지고 타이어가 버려지고 막 모기한테 뜯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철수를 했죠.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좀 좋은 경험을 좀 주고 싶었는데 모기한테 뜯기고 막 그러면서 끔찍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지. 우리 여기 같이 해보자. 우리 여기 같이 치우자. 누가 나랑 같이 할래? 너네 이거 나랑 같이 안 할 거지. 하지만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러더니 이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커뮤니티 매핑 같이 지도 만들고 뭐 지역 개선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지역이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 액션도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 저희 동네에 허리케인 샌디라는 300년 만에 온 그 허리케인이 왔었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예요.
펜션에. 요게 조그만 게 사람이고요. 이 집이 떠내려간 거고, 이때 피해액이 70조였습니다. 70조. 이 집이 다 탄 거예요. 스테이튼 아일랜드. 아니, 허리케인에 웬 집이 타나. 여러분, 미국은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합선이 되고 막 그러면 불이 났다가 바람이 너무 막 세게 부니까 집이 저렇게 타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전기가 다 나갔고요. 70% 80%고 뉴욕, 뉴저지 지역이요. 또 가스스테이션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요? 전기가 없으니까 펌프를 못해. 그리고 길이 막 막히니까요. 신호등이 고장나고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주유소 찾다가 포기하고요. 또 이렇게 있다가 중무장한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주유소를 지켰어요. 왜요? 내 앞에서 막 기름이 갑자기 끊기고 거의 폭동 일어나다시피 했죠. 이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그 구글에서요. 가스, 기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학생들이랑 주유소 지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유소 지도 보면 저 주유소 지도 뭐 저 주유소 그린 거 갖고 뭘 저러나. 여러분 옛날에 마스크 대란 때 생각나세요? 저희가 마스크 파는 데를 몰라서 막 당황했나요? 그게 아니죠. 어디서 파는지는 아는데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끊기는지 아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니까 학생 50명이랑 SNS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1,500명이 같이 데이터를 올렸고요. 참고로 여러분 마스크 시민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제가 우리 여기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줌으로요. 그때 마침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우리 이거 같이 해봐요. 전혀 만나지도 않은 선생님들 12분하고 이 프로젝트를 해갖고 전국에서 쓰이고 그때 막 KBS, 뭐 MBC 그런 데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재난 FEMA, 그러니까 FEMA, Federal Emergency Man, 그러니까 재난관리국에서 저희 데이터 이렇게 썼고요. 구글에서 저희 걸 갖다 썼어요. 왜냐면 실시간 검색어 제가 1위라 그랬죠. 그래서 구글에서 저희 데이터를 갖다 썼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갖다 써요? 왜? 여러분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블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이 뭐냐면 데이터나 맵이나 여러 가지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를 쉽게 끌어다가 내 거랑 취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재난국 것도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구글 것도 그렇게 되고 여기 보니까 나비스도 API랑 여러 가지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다른 것과 취합해서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방에너지국에서 긴급 대응센터를 만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가스를 찾으니까. 누구 지도를 쓰고 있어요?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저렇게 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거를 응답을 해주고 자기네들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가스라 그랬잖아요. 2주 동안 미국의 방송국에서 라디오 또 뉴스페이퍼에서 막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화장실 가이에서 가스 가이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에너지 국의 웹사이트에 고맙다고 닥터임, 워커스 프로페서 이렇게 나오고요. 고맙다고 그러고 여기는 스티브 추라고 에너지국 장관님인데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잠깐 점심 식사도 드시고 피곤하시니까 얘기 한마디만 하면요. 이런 편지랑 웹사이트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아까 그 저를 돕는 학생들이 남미계 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은 대학도 안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에요. 수업 끝나면 뭐 Yo, what's up, man? 막 이러면서 그러는 친구들인데 이 있고 나서 새벽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막 데이터 넣고 열심히 하다 밤늦게 집에 간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질 않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백악관이래요. 근데 뭐 학생들이랑 하는 프로젝트에 백악관에서 연락 왔다니까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백악관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정부에서 못하는 일,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길래 제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첫 끼부터 2주 동안 이게 300년 만에 온 거라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 장관, 국장, 부장들이 자기 크레딧 카드로 계속 식사를 사줬어요. 첫 끼를 백악관에서 사줬는데 피자를 사주셨는데 아이들이 이 피자를 먹으면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겠죠. 자랑을 했어. 엄마 나 오늘 백악관에서 사준 피자 먹었어. 그랬는데 부모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 자식아.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새벽에 그렇게 나가서 저녁 늦게 피곤한 채로 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서가 나가고 웹페이지에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맵플러가 제가 만든 툴이에요. 커뮤니티 매핑 위해서. 요번엔 또 리빙박스라고 그게 나갔는데 이게 가장 재난 때 효율적인 툴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꿈을 꾸었고 준비를 했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학생들이랑 꿈을 꿔봤고요.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 봤고요. 이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을 바꾸게 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로 한국에 이제 좀 갑자기 알려지게 됐어요. 언론에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면서 한국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의 제가 귀가 열려서 그 기영이 사단법인을 2013년에 서울에 세우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년째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매핑, 이제 대강 좀 아시겠죠? 커뮤니티 매핑은 교육, 참여, 역량 강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알리는 방법. 커뮤니티 매핑 원래는요, 이게 커뮤니티 파티스퍼토리 매핑, 공동체가 참여를 통한 소통 지도 만들기입니다.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은 이 맵, 지도에 포커스 누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커뮤니티, 그리고 이 ING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좀 이따가 제가 질문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특히 ING 부분에서 참여자들이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가 일어나고요. 이 참여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세스는 다 아시는 어떤 일반적인 프로세스고요. 여기 제가 기대 효과 얘기했죠. 그 형평성, 효율 효과, 또 교육 참여, 역량 강화. 근데 커뮤니티 매핑하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매핑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죠? 이거는요, 저희 커뮤니티 매핑은 좁은 커뮤니티에서만, 그러니까 그 안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 아시는 분들끼리 훈련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꽤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오픈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이상한 데이터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게 정화작용을 일으키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게이트키퍼, 누군가 체크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은요, 커뮤니티 매핑 사이트 만들면 사람이 달려들어서 막 데이터를 올리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기존의 커뮤니티에 가서요. 이런 것들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강연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을 공동체인가 봐요. 근데 커뮤니티 매핑 강연을 듣더니 어떻게 하면 마을 분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마을 분들을 참여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을 분들이 뭔가 필요한가 고민해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 사람 만들고 참여시키고 그러는 것보다요. 차라리 관심 있는 초등학교 안전지도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관심 있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커뮤니티 매핑 참여자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참여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건당 1,000원씩 주면 데이터의 퀄리티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왜요? 목적이 돈 1,000원 받는 게 개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커뮤니티에 참여시킬지.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습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커뮤니티 매핑 수행 후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이트도 눈에 띄는데 매핑 성과 유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게 사람들이 툴이 있으면요, 커뮤니티 매핑 제가 만든 툴은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잖아요.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왠지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종이지도 보셨어요? 종이지도? 종이지도 보면 저희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죠? 사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그 바이오 빌리지처럼 일주일 내에 뭐 한옥 조사를 한다, 마을의 자산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그거 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뭐 업데이트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매핑하면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툴을 봐서 저희가 그 마을이나 읍내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만 일단 완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숭덕초에서 저희가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랑 커뮤니티 매핑을 했어요. 2시간 걸려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이거 보세요. 돈을 깡패에게 뺏긴 길. 다른 친구들이 깡패에게 돈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우리 저 교수님이 막 웃으세요. 그렇죠? 웃기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을 안전지도, 동네 안전지도 한다 그러고 용역회사나 어른들이 조사를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분들이 삥을 안 뜯겨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쓰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변화가 보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우리 성인용품점, 이거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에 성인용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거리가 얼마인지 보통 알고 지내요? 모르죠. 여기 있구나 없구나 그러지. 근데 지도 위에 올리면 지도 위에 얼마나 먼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자체 장분들 뭐라 그러세요? 시민 참여, 시민과 소통하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도 기록은 남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이고요. 네? 긍정적으로 또 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놀아다 보니 쓰레기가 많았다, 교통 문제가 심하다, 뭐 개선점. 도시계획하는 박사분들한테 이거 강연을 했더니 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해요. 이 친구들. 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제세동기 아시죠? 제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제세동기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010-1234-1234로 전화해 주세요. 네? 왜요? 제세동기가 그게 한 270, 3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집에 가서 뭐 무슨 연습을 하는지, 헬스를 하는지. 네? 근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언제 전화 걸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려있는 것도 배터리가 나가고 패드가 나가고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전수조사하는데 그 비용이 약 5천만 원 나요. 5천 개면 하나씩 사람이 보내서 다 조사하고 그러면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내 매주 한다 그러면 25억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학생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만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강북구에서 해봤어요. 서울시 그 보건하고요. 보건실하고. 그 성공적으로 됐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죠. 해방촌, 우리 여기 신 대표님 손 들어보세요. 해방촌
그 마을 기록 하신 신 대표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해방촌 동네방네 마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아름다운 곳, 오래된 곳, 이상한 곳, 어색한 곳, 보기 싫은 곳 이걸 다 주민들하고 또 외부에서 온 분들하고 매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 이팔군 담벼락에 항아리 놓고 파는 할머니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항아리가 어떻게 저 길에 저렇게 있냐고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랬는데 동네 분들은 그걸 보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게 항아리가 행여나 깨지면 길이 막 막히고 위험한데 저 할머니가 왜 저걸 저렇게 놓고 파나. 지금은 안 파신대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막 공사하고 사람들 다니고 택시 막 다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안전불감증이 왜 그래요? 익숙하고 익숙하다 보니 아무것도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커뮤니티 매핑을 하게 되면요. 일일이 보면서 찍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위험한 게 보이고요. 안전하지 않은 게 보이면서 지역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개선할 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름다운 불감증. 저희 커뮤니티 매핑에서 동네에 아름다운 거, 볼 거 이것저것 찾잖아요. 평상시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담벼락에 있는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하다못해 그 연탄재 하얗게 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 찍어갖고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 보행환경 커뮤니티 매핑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150명의 대학생들이랑 시각장애인, 음성 신호기, 뭐 볼라드 그런 것들을 매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음향 신호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세동기며 가스며 그게 뭐냐면 시설은 있지만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호기 작동, 미작동을 딱 누르면 미작동인 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정보가 담당 지자체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 연락한 거를 붙이면 또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요. 그리고 ING 과정. 마스크 시민지도 저희가 만든 거, 이게 그 슬라이드고요. 네, 그때 2020년에. 커뮤니티 매핑은요, 단순히 지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같이 만들고 이용하여 커뮤니티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 토마스 에디슨 다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구를 더 개선한 사람이래요. 7,000번에 넘는 실험을 하고요. 6,000개가 넘는 6,000개가 넘는 종류로 실험을 했는데 1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구 지금 제대로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시민과학, 집단지성을 하는 내가 혹시 7,000명의 우리 속초 주민들이 이 7,000번 이상 다른 재료로 이 실험을 하루에 한다면 13개월 되는 게 하루에 될 수 있을까?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실험 기구가 있어야죠. 실험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근데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20년 전으로 가져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몇 천억, 몇 조? 그렇죠? 삼성, SK, 애플에서 다 이거 사가지고 뜯어보고 패턴트 내고 특허 내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20년 전에 방송국 장비보다 더 좋을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 만들죠, 네트워크 되죠, 브로드캐스팅 되죠, 여러 가지가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쉽죠?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사물, 인터넷, 5G,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는 기술과 장비와 또 쓰는 걸 배우는 게 힘들어서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시민과학, 집단지성을 통해서 마을을 알면서 마을 그냥 알아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모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패턴이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역량 강화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참여, 교육, 역량 강화라고 그랬는데, 역량 강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스마트폰 주고 컴퓨터 주고 무삽 주고 그러면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량 강화의 기본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무언가 했는데 지역이 변하네? 와! 더 해야겠다. 또 하고 싶다. 내 친구들도 하고 싶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경험을 저는 두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커뮤니티 매핑, 마을 지도 만들기 그러면 마을 지도 그냥 하나 만든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와! 내가 뭘 하니까 지역이 변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하고 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을 바꿔 나가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지난 3개월 전에 2권을 출판했어요. 출간했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하나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그런 거고 하나는 어웨이크닝.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해방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을에 대해서 깨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위험한지,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래서 어웨이크닝이라고 줬는데요. 커뮤니티 매핑을 떠올리면 공동체 지도 만들기, 자원봉사를 위해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커뮤니티를 엮어주고 이 사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리더들이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나올 것을 꿈꿉니다. 사실 제가 다른 슬라이드도 많은데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2013년부터 하면서 사실 저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정적인 거로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 7월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하자. 그 장애인 학교, 특히 학교에는 이 많은 툴들을 다 지금 그 학생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마을에 관련된 것들을 더 올리려고 그러고요. 제 생각엔 우리 그 나비스랑도 이런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그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자기네가 또 필요한 데이터들 거기에 올리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마을을 바꿔보는 것들을 이렇게 꿈꿔보고요. 그 제가 이 슬라이드 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 커뮤니티 매핑과 주민 참여, 뭐 교육, 지역 자산 데이터, 주민 눈높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프로젝트 사후 평가, 지역 정보 공유와 확산 등등이 있고요.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형평성 분석, 또 업데이트하는 것, 또 마을 사업에서 커뮤니티 적용 방안, 이렇게 이제 사업화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것들이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기관 공동시설이나 방범 안전, 골목 경제, 문화 역사,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쓰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